할렐루야. 네, 잘 쉬셨죠? 네, 다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2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줌으로 들어오신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문답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들은 이 강의 내용 중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질의문답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하루 다이어리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록하는 삶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하루 오거나이즈가 필요한가? 왜 하나하나 오거나이즈? 이미 조금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킨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과 생활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화된 오거나이즈가 바로 하나하루 다이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트의 노트의 변천사를 보면 대충 한 4세대, 이제 5세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4세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고 5세대는 제가 만든 이 오거나이즈가 5세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세대는 메모하는 거죠. 정보를 메모하는 거. 2세대는 시간 관리와 해야 할 일을 적는 거고 3세대는 우선순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트. 4세대는 가치관에 기초한 플랜과 생산성 관리. 이것이 첨단에 나오는 노트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5세대 노트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 계획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트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5세대 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5세대 노트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왜 하나하루냐? 왜 하나하루냐? 한 권의 노트에 하루 전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루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오거나이즈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다이어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루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오거나이즈,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오거나이즈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플래너와 로그북이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로그북이고 이것이 이 플래너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커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꽂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좁은 장소에서 두 개를 다 펼쳐 볼 수도 있고 넓은 장소에서도 다 펼쳐 볼 수 있고 이걸 어느 방식으로 이 커브에 꽂느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그북 이 하나하루 이 오거나이즈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디벨롭 됐고 2021년 내년도 거는 마침내 버전 4 네 번째 버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이번 2021년도에는 버건디, 네이비, 올리브, 피치, 민트 이런 색깔 총 5가지 색깔로 만들어져 있고요. 버건디나 네이비는 가죽은 아니지만 가죽과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재질로 돼 있어서 가죽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그 안에는 연관 계획표가 있고요. 툴바라고 해서 우리가 책갈피도 되고 또 자도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가 들어있고 또 각종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의 구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만년필로 쓸 수 있는 가벼운 노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죠? 흡수가 빠르고 뒤에 비침이 없고 그 다음에 필기감이 좋은 종이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닭구들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닭구라는 말이 뭔가 하면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닭구라고 그래요. 요즘 지금 닭구 열풍이 불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다이어리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닭구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종이질이에요. 종이질. 종이가 두꺼우면 무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년필로 쓸 때에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뒷면이 비치면 종이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닭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노트라면 여러분은 익숙지 않을지 몰라도 시중에 나가면요. 최고의 노트, 어, 이 커피로 치면 스타벅스, 핸드폰으로 치면 애플, 뭐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 토모에 리브, 미도리, 로디아, 한국은 복면사가 까르네, 코쿠요 앤 라이프,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많을 겁니다. 몰스킨, 이런 것들이 괜찮은 노트다. 값도 굉장히 비싸죠. 이런 노트를 최상급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루 다이어리는요. 가볍고 여기에 있는 노트의 질보다 더 좋은 종이 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년 동안에 수백 종류의 종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볍고 그 다음에 만년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종이질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글을 쓸 수 있는 데에 로그북은 과거에는 그냥 줄만 가지고 만든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모눈으로도 같이 만들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줄로 있는 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몬으로 된 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정보를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로 목적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항해 일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기록하는 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이 플랜 위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로그북은 삶과 생활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플래너와 로그북으로 되어 있고 플래너 안에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하루와 핸드폰,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도구와 함께 갖고 다니는 것이 어디를 들고 다녀도 사람들한테 야, 그거 너무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노트에 하루 전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노트는 제작사의 양식과 디자인에 따라 지면의 제한을 받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 권의 노트를 가지고 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분리시키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매일의 생활과 삶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노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 월, 주간 계획과 진행을 한눈에 보면서 매일의 삶을 기록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계획 세운 것, 그 다음에 연, 월, 주간, 일간을 매일 한눈에 본다라는 것은 다시금 자기 안에 기억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면 우리의 잠재의식 내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설정시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면에서 작동시키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트는 계획 세워도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매일 삶만 이렇게 삶을 기록은 하지만 내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웠던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매일 삶만 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노트를 쓰게 되면 두 개를 펼쳐놓고 하루를 기록하면서 연, 월, 주간을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내 내면에 이 내용들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 결과로 뇌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 일을 향해서 잠재의식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월, 주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트는 연간 프로젝트, 여기 있는 연간 프로젝트, 월간 프로젝트, 주간 프로젝트가 플래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연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간,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이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로그북에 쓰면서 한눈에 지금 자신의 좌표가 또 자신의 계획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과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매일매일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체크하면서 할 수 있고 또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플래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매 주간마다 급하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체크란이 하루하루마다 자기가 목표한 것들이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목적과 계획에 따른 삶,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실행,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삶과 생활을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달을 살았으면 한 달을 자신이 평가해 볼 수 있는 표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살아보고 자신의 한 달 내용을 보고 내가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가정, 직장, 교회, 문화, 생활에 있어서 잘한 점과 못한 점들,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올까를 스스로 평가해서 다음 달에는 난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북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어, 네, 이걸 지울 수가 없네요. 어, 기록한 것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에는 단기 프로젝트 검색도 있고요. 일상 사건을 검색할 수도 있고 날짜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노트가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예를 들어서 10권을 쓴다. 10권을 쓴다 이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중에는 어디에 뭘 썼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노트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검색 기능입니다. 근데 하나로 오거나이즈는 3단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로그북 앞쪽에는 기록 검색, 찾아보기가 기록 검색이 있고요. 플래너에는 이 주간 밑에는 로그북을 몇 페이지를 썼는지 오늘 날짜에 이 로그북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 페이지를 적는 란이 있고 플래너 뒤쪽에는 단기 계획 검색란이 있습니다. 단기 검색란이 있어서 자신이 해나가는 일을 검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 꾸미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스티커가 별론데 젊은 사람들은 이 스티커에 열광하더라고요. 자신의 내 삶을 표현할 때에 다양한 스티커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도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것처럼 이 다이어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 닭구들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를 어떻게 썼는지를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있는 이 스티커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에 표시를 다양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하나하루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루 다이어리를 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하나하루닷컴을 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하나하루만 쳐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면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의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플래너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성 목표 달성하기. 우리가 노트를 쓸 때는 어떤 내가 올해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성 목표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업무적인 프로젝트성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목표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성 목표 이것이 장기일 때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개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PDER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 실행, 평가, 개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버 뒷면 상단에 지금 이런 연간 계획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노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연간 계획표입니다. 이렇게 연간 계획표를 여기다 붙여서 한꺼번에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플래너 내부에도 연간 프로젝트 일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 그래서 연간 계획표와 연간 프로젝트 일정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계획을 해 나가시면 우리가 한 4, 5월, 6월쯤 되면 10월쯤 되면 이미 1년 동안의 계획들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지도 이 연간 프로젝트 일정표를 보면 나한테 비어 있는 시간들이 언젠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일이 맞춰졌고 어떤 일이 계속 계속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래너의 월간, 주간에
진도와 더불어 평가 개선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젝트로 계획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월간이나 주간 아래에 있는 그 상에다가 지금 계획된 것이 얼마만큼 진행됐고 어떻게 되어 갔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프로젝트성 목표 달성인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글을 쓰면서도 매일매일 쓰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1주 뒤에 뭘 해야 되고 3주 뒤에 뭐 발표를 해야 되고 어디에 언제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성 일들이 우리는 살면서 계속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 삶 세미나가 있다. 근데 그러면 제가 2개월 전에 지금부터 2개월 전에 11월 21일 날에 기록하는 삶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기록하는 삶 세미나에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내용을 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또 다른 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북에다가 이 지금 로그북에다가 여기는 뭐 다낭 여행 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이런 로그북에다가 내가 그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페이지가 필요하다. 이 안에 계획들을 마음대로 써보기 위해서는 3페이지가 필요하다, 4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러면 위에다가 그 무슨 기록하는 세미나 프로젝트 언제 날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플래너 뒤쪽에 보면 단기 프로젝트 검색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삶 세미나 몇월 며칠 해야 될 것, 내 로그북에 몇월 며칠자에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2개월 동안에 매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2개월 동안에 로그북은 계속 매일매일 써 나가지만 내가 여기에 단기 프로젝트라고 3페이지를 남겨놓은 거는 빈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거기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빈칸에 11월 21일 날 해야 될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쓰고 해야 될 말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검색은 플래너에 단기 프로젝트 검색란에 뭐에 대한 거는 몇 페이지를 봐라. 이거 몇월 며칠자 몇 페이지를 봐라. 이걸 검색란에다 기록해 놓으면 나중 되면요. 1년이 되면 검색란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가지고 계획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선제적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11월 21일 날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또 이루어진 것들 계속 거기에다가 프로젝터 안에다가 기록해 나가 그렇게 해서 그걸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는 한 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고 해야 할 일도 이 한 노트에 다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매달 삶과 생활의 역동적 평형 유지하기.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노트의 플래너에는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매달 삶과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삶의 요소,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그 다음에 생활 요소, 가정, 직장, 신앙, 문화 이렇게 있으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가?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뭔가? 나름대로 그걸 정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을 바라보고 나 시간을 잘 보냈어. 근데 재정적인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사용했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가정면은 내가 충실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 달을 살 때는 내가 이 전체를 볼 때에 바퀴가 동그랗지가 않고 한쪽이 쭉 들어갔어.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이 들어간 부분 재정, 나 회식을 좀 줄여야 되겠어. 나 그동안 지난달에는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지출을 막아야 되겠어. 여기에 목표가 써지는 겁니다. 목표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그 한 달을 살았던 것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번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써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노트를 볼 때마다 이번 달은 뭐 해야 돼? 이번 달은 뭐 해야 돼? 자동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의 잠재의식과 뇌에 기록시키게 되고 또 잠재의식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월별의 역동적 이 삶과 생활의 역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매주 평가 및 계획 작성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간에 보면 이게 주간 계획 세우기가 있습니다. 주간 계획 세우기는 이 노트 앞쪽에 보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일관시 배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일관시 배분 프레임. 여기 보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배분하느냐, 여기 굉장히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보내는데 주일날쯤 돼서 주말쯤 돼서 다음 주를 보낼 때에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은 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이 낭비, 버려야 할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투자 4분면이라 그러는데요. 투자 4분면. 이 부분,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이것을 이 투자 4분면에 해당되는 일을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매일 보면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이 일관시 배분 프레임에 기초해서 자신의 주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킹덤 빌더 라이프스타일 책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소비 4분면, 낭비 4분면, 투자 4분면, 허비 4분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소비 4분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직장에 다니건 일을 하면 늘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불필요한 일들.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찾아내서 이 시간들을 투자 4분면으로 보내게 되고 투자 4분면에서 투자 4분면에서 벌어들인 것이 결국 소비 4분면으로 가게 되고 소비 4분면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 만남, 시간을 닥치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관식 배분 프레임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정말 내 소명과 나의 비전, 나의 가치관에 맞는 일부터 먼저 해 나가고 나머지 일들은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배우기 원하시면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 스쿨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 요일별 플래닝하기, 주간 요일별 플래닝하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플랜에 보면 주간이 있습니다. 주간 여기 보면 week, 예, 1년이 52주, 뭐 53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몇 번째 주, 그다음에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루 5시부터 11시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루하루마다 뭘 몇 시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기록해 나가는 거죠. 네, 이거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죠? 계획.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그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내용 해야 할 일 완료, 진행 중, 위임, 연기, 그다음에 로그북 참조하기, 로그북에 기록하기, 취소하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업무 약속들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했어. 아, 요거 연기됐어. 다음으로 미뤄졌어. 취소됐어.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한 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자신이 지금 요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보고 전체를 딱 봤을 때 연기된 일, 못한 일은 다음 날 계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혹은 다음 주 계획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주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은 여기 주간 계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주간 계획에 집어넣고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요 시간에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 시간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노트에다가 기록한 내용, 자신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몇월 며칠자에 기록했는지를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표시란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래너만 가지고 하루의 삶을 다 계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이 로그북에 기록된 것은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치과 약속을 했고 뭘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보면 요 페이지를 딱 찾아서 보면 그 안에 내가 치과에 갔는데 어떤 일을 했고 돈을 얼마를 지불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래너 뒤쪽에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칸이 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만들어 쓰는 겁니다. 여기에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읽어야 할 책, 하고 싶은 일, 기억해야 할 내용, 쇼핑 리스트, 말씀과 명언, 건강과 운동, 아이디어 모음, 여행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여기다가 적어 가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노트에는 없는 게 뭔가 하면요. 연중 기억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알러지가 언제 오느냐 매번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연중으로 보면 저는 제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연중 기록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년만 기록하면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의 삶을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일 오기 전에 선제적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선제적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 언제 무좀이 걸렸어? 나 언제 이런 피곤이 아주 극도하게 오고 그래 언제 나는 감기가 걸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질병에 관련된 일, 그다음에 늘 어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몇 월 달에 언제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쭉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걸 3년치만 모아 놓으면요. 대충 내 삶의 패턴이 1년 연간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삶이 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성 목표 달성하기. 이미 플래너에 보면 여기에 날짜를 적는 것 외에도
날짜 적는 거 외에도 여기에 보면 세 칸이 있어요. 세 칸이 있어서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 매일 50번 하기, 약 언제 찾아서 먹기 이렇게 됐으면 매일매일 자기 나름대로 정한 거에다가 동그라미 했어, 삼각표, 그저 그래, 안 했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일주일만 딱 지나 보면요,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습관성 목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판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판에. 한 판에 이걸 딱 봄으로써 내 안에 보고 다시 기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알려줄 때 벽에다가 써붙여라, 매일 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자신이 기록한 걸 보라는 뜻이에요. 볼 때 다시 기억에 들어가게 되고, 이 자기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잠재의식에 기록된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죠. 예, 무엇을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잘 심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걸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봐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노트는 뭐 일주 전에 써놓은 건 써놓은 것뿐이지 그걸 찾아보지 않는다면 볼 수 없지만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펼치면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금 심기일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북은 일상적인 사용법은 여기 보면 매일 안 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걸 쓸 때는 키워드, 여기에 날짜, 요일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여기 키워드와 날짜, 요일을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시로 나온 건데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아이콘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콘으로 개인 일상 업무적인 거냐, 개인적인 일이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는 앞에 노트에 보면 반드시 첫 줄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줄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된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일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 일인가? 뭐에 해당되는 일인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건가? 독서에 관련된 건가? 신앙에 관련된 건가? 이걸 표시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신이 끝났어, 아직 좀 더 찾아봐야 돼, 연기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되돌아보기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매달 역할의 역동적 평형 유지하기.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도 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자기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회사의 과장으로서 각자의 그 영역에 따른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활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북에다가 이 툴바를 가지고 로그북 안에는 표시가 돼 있어 툴바로 이 줄을 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 가지고 두 번만 딱 치면 이런 표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아버지, 남편, 그 다음에 조기 축구 회원, 동문회 총무, 집사, 과장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앞서 우리가 삶과 생활의 역동적 평형 유지하기 하듯이 역할의 역동적 평형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내가 이 부분에 역할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항상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역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 수정하고 개선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동적 계속 움직이면서 평형, 온전하게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 기록하는 것은 꿈, 말씀, 감사, 감정, 평가, 용서, 계획, 이것이 일상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요거 따라한다 이러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는 순모임, 주일마다 모이는데, 모임은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 순모임은 코이노니아, 이 성령 안에서 영적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것을 서로 나누는 곳이 돼야 되죠. 단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나는 대로 나누지 말라. 그 뻥이다. 자신의 기록한 노트 가지고 나눠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나눠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 하나하루 이 오거나이즈를 가지고 서로 함께 이 기록하는 삶을 나누는 그룹들이 이 HTM 안에는 있는데, 이런 그룹들의 모임들이 점점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활을 정직하게 본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토대로 해서 나눌 때에 쉽게 말하자면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적 성숙.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상 영성의 나눔과 적용은 주일 설교가 한 주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 주 동안 가장 은혜 받은 일이 뭔가? 한 주 동안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은, 생각과 감정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일터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건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선제적 믿음 생활은 뭔가? 말씀대로 말하기와 새로운 대화는 어떻게 했는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 일상 영성이 더 깊어진 이유는 뭔가?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나눌 때에 그 영적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킹덤 빌드로 더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순모임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상 이야기로 그냥 서로 있는 생활 이야기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모임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랑의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려면 툴바를 가지고 이 로그북을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변환시켜서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기록해도 좋지만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방법은 세로줄 기억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록할 때에 사람마다 노트가 아까워서 줄을 쳐서 쓰기도 하죠. 근데 세로줄 노트는 뭔가 하면 중간에 줄을 하나 뚝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왼쪽 칼럼에 쓸 것과 오른쪽 칼럼에 쓸 것들을 구분해서 쓰고 결론을 가로줄 긋고 그 밑에 결론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생활을 기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할 때는 세로줄 기억법을 이 기록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조금 편집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소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 신청자들만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저희 그 HTM 채널 안에 이 기록하는 삶 세미나 1부, 2부 다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핸드폰만 들고 다닌다면 이제 하나하루 오거나이즈와 함께 들고 다니십시오.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의 감동을 즉시로 기록하십시오. 짬 시간에 세상을 검색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검색하십시오. 매일의 삶의 변화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는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시간 업무 관리이자 마음 관리는 PDER 하는 삶입니다. 계획, 실행, 평가, 개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노트에 기록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저를 가지고 여러분이 6개월 동안 기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 삶이 안 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록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당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기록하는 삶을 삽시다. 네. 이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줌으로 들어오신 분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눈 그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네 질문 있으시면 이분 네네네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님 이신규 형제님 네네 지금 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 들려요. 네네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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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흠. 음. 음흠. 제가 잡아놨던 그 한 뭐 5장 뭐 이런 걸 훨씬 넘어가게 돼서 결국 쓰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다시 그냥 업무 노트랑 음흠. 또 생활하는 노트가 또 나눠지게 돼서 네네.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하나 업무 노트를 주로 들고 다니게 되면서 또 이 생활 노트 적는 하나로 오거나이저를 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음흠.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 다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는 하루에 하루 전부를 기록하지만 사실은 이제 업무 있을 때도 많이 적게 되죠. 그렇죠?
적는 것을 나중에 업무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업무 관련 노트가 따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업무 노트보다는 오히려 PC나 이런 걸 가지고 적어 놓은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PC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 노트를 아까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5장 정해냈다. 아니요. 이 노트는 하루에 20장이든 30장이든 쓰는 게 기쁨이지 노트는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시면 좋아요. 생각나는 대로 쓰시고 나중에는 요약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다른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장은 항상 있어야 되죠. 원장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업무에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놓는 것이 나한테 효율적이라면 그것은 따로 그것만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는 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자매님, 네, 조성관 자매님, 네네. 네, 네, 화면에 나오셨네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기도 노트 적는 거가 되게 궁금한데요. 보통 기도 노트 적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데 그러면은 기도 노트를 저는 이제 여기 하나하루에 기록하면 또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장기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검색란을 사용하시면 돼요. 검색란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도에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 한 가지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요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나름대로 기도는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나는 빨간색으로 치자 이러면 예를 들자면 앞서 봤던 것처럼 크레용 그거 가지고 그걸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은 앞쪽에 검색란에 항목에 기도라고 적고 기도. 그래서 뭐에 대한 기도 간단하게 적고 몇 페이지.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뭔가 기도를 했다면 검색란에 기도라는 항목에다가 나 뭐에 대한 기도 몇 페이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노트를 보면 앞쪽에 보면 기도 항목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몇 페이지 다 있다라는 게 쫙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장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네, 될지. 그런 기도,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필요하다면 기도에 관련된 노트를 따로 10년짜리 노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죠. 근데 예,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한 일주일을 두고 올 한 해 썼던 노트를 다 봅니다. 매번 보지만 1년에 한 번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 노트를 일주일에 걸쳐서 쭉 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1월 달에 이런 일을 했구나. 난 생각도 못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7월 달에 되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런 건 아직도 풀리지가 않았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기 노트에 10년짜리 노트에 그런 것에 필기를 해 놓습니다. 필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원래 기도는 요 부분을 더 집중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색하는 것만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런 문제들은 어 해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 물론 매주 단위도 보지만 1년에 한 번씩 자기 노트를 훑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주로 이 노트보다는 PC를 활용해요. PC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PC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또 질문 드려도 되나요? 다른 분. 네네. 짧은 질문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록하는 걸 궁금하긴 한데 체계적으로 잘 못하지만 노력하는 단계인데 제 아기가 있는데 초등학생이어서 아이한테도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요. 조금 막막한 감도 있고요. 조금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막막한 감도 있고 또 제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기록하면서 얘도 옆에 앉혀놓고 같이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같이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얘를 혼자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제가 혼자 저는 제 거는 또 따로 기록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아유, 내가 자식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가 지금 그 경험이 지금 실감나게 들리진 않는데 이제 손주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아기한테 방해를 받으면 내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 자매님이 꼭 기록해야 될 그런 뭐 편안하게 기록할 수 있는 끈이 있다면 그거 할 때는 자녀들을 또 옆에 붙여 놓고 너도 아무거나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해봐. 어, 뭐 엄마한테 편지를 써보든지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든지 일단은 어린애가 뭘 쓴 것보다 이 기록하는 자체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걸 엄청 칭찬해 주는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멋지냐? 너 그림 너 천재다. 뭐 이렇게 계속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진짜 너 마음이 이래? 너 누구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누구 너 사랑하고 있구나? 이 대화의 하나의 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 자기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는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록하는 삶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하루 오거나이즈를 구입하실 분이 있으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나하루만 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쿠팡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하나하루닷컴에 들어오셔서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하루에 쓴 사람들의 기록을 보기를 원하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루에 대한 이 쓰는 사람들이 올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루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삶 절대적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냅시다. 아멘. 네. 이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인데도 여러분 함께 조인해서 함께 기록하는 삶의 즐거움을 나누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삶을 지난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2021년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내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록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한치 앞길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과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록하는 삶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는 삶을 통해서 킹덤 빌드로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가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2021년 그렇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장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2021년 기록하는 삶 삽시다. 할렐루야. 샬롬.